예,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 12월, 네, 11일, 네,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민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크세노포님, 양평호수님도 어서오시고요. 이쪽은 오늘 문자가 안 나갔을 텐데, 그래, 참여를 하셨네요. 네, 돈포겟데이님, 네네. 그리고 머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비로그의 아이디 분들도 어서오세요. 네. 그 다음에 크세노포님, 예쏘님, 적백대전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대박이다님, 앞으로님, 플러스웨이브님, 고고님, 시아버터님, 콜럼버스님, 퍼실루아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이온님, 레몬트님, 그리고 친암동 아저씨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디에비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네, 신신님도 어서오세요. 네. 덕분 삼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기님하고 라니롱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이번 주는 좀 괜찮았죠, 그죠? 화요일날 지수가 약간 하락을 시키면서 겁을 주긴 했지만, 그죠? 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가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도 이제 지수가 좀 꽤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이 크게 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뭐 계좌를 좀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주 쪽에 지금 폭발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수익 내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9월달, 10월달에 있었던 이런 급락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괜찮으셨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요즘에 지수가 급락할 거를 또 걱정하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좀 수익률에서 좀 처져 있죠. 왜냐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이기보다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9월달하고 10월달처럼 이 급락은 이미 지나갔죠. 그죠? 네. 자, 일단 지수가 열심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거보다는 뭐 솔직히 지수 얘기한다고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그냥 오늘 방송창 제목처럼 개별주 테마주의 순환매 이야기, 그죠?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좀 일찍 맞추려고 좀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월화 공개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다음 주 공개 방송이 있는데 공개 방송 때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면 되니까 오늘은 그냥 개별주 테마주 순환매가 뭔지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월요일날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개방송은 하루에 제가 마음 먹으면 3시간, 4시간씩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저녁 방송은 한 50분, 길어야 1시간이에요. 네. 숨도 안 쉬고 계속 얘기하는데 1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방송 때 한 3시간, 4시간 연달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때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순환매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려면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잘하셔야 되고 나오는 것도 잘해야 돼요. 뭐 급등주 종목 하나만 달라 글쎄요. 요즘에 무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좀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무료 단톡방에 유료 단톡방 말고 저 유료 단톡방은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근데 무료 단톡방에 좀 최근에 이상한 댓글 달리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지웠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료 단톡방에 이제 악성 댓글이 달릴 때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근데 무료 단톡방에 왜 댓글이 달리냐, 안 좋은 댓글이 왜 달리냐면 저희 방에서는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무료 추천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이제 안 좋은 글을 쓰세요. 무료 단톡방에 안 좋은 글이 자꾸 올라오면 저희 정혜원 방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종목을 안 주니까 좀 그게 서운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왜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나실까? 그리고 저는 왜 종목을 무료 추천을 안 할까? 간단합니다. 저는 바닥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무료 추천 잘못했다간 종목이 망가지고요. 종목이 망가지면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무방 회원분들도 이제 다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제 개인들이 또 수익 안 나시는 이유는 뭐냐면 순환매죠. 네, 순환매를 열심히 돌리셔야 되는데 루팡님 어서 오세요. 네. 순환매를 열심히 돌리셔야 되는데 순환매 돌릴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순환매가 뭔지 알아야지 돌리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순환매 순환매가 뭔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개념을 딱 잡아놓으시고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네,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네. 개념이 잡혀야 돼요. 그쵸? 네. 모든 운동, 스포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폼이죠. 자세가 좋아야 돼요. 네. 자세가 이상하다는 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야매로 배운 거죠. 그쵸? 네. 야매.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아무튼, 야매로 배우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자세가 이상하다니까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죠? 나중에 그 자세 교정하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그 자세가 뭐냐면 원리, 개념입니다. 이걸 아시면 기법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기법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개념 얘기를 해볼게요. 순환매를 지금 잘 돌려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실제로 저희 방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 이제 매매일지 그 계좌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할까 하다가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모아서 좀 해드릴 겁니다. 네, 투자 금액이 올해 1년 새에 그죠? 네, 2배 이상 불어나신 회원도 있어요. 계좌가 네, 몇 달 동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방송 때 쭉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 순환매를 모르면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주식시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솔직히 전문가인 저도 요즘에 그 매도 사인 낼 때, 매수 사인 낼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종목이 거칠어졌거든요. 종목이 예전이랑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간다.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계단 형태로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은 갈지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바뀌었어요. 종목이 올라갈 때도 바뀌었고 거래량 움직이는 것도 바뀌었고 패턴도 바뀌었고 모든 게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애를 먹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처음 들어오신 주식을 시작하신 지 6개월 미만, 1년 미만인 이 주린이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이 순환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환매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있죠? 어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순환매가 많이 바뀌었다. 그 큰 틀을 잡아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순환매 자체가 뭔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중요한 얘기할 때 서론이 길다고. 네, 그죠? 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들어가요, 이제. 네. 순환매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얘기하면, 순환매란 건 한마디로 그냥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순환매를 잘 이용하면 선순환 매매를 했다라고 하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잘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죠. 네, 악순환. 선순환은 뭐냐면 수익내고 잘 팔았는데 또 들어가서 또 수익내고 나와서 또 수익내고 나와서 또 수익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내 저기 발바닥에 사가지고 내가 저기 정수리에서 한번 팔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 가난해져요. 적당히, 그죠? 적당할 때 들어가서 적당할 때 나와야 돼요. 문 열릴 때 들어가서 문 닫힐 때 나와야 되는데 괜히 욕심내다가 그 빌딩 그 회전문에 그 가끔씩 끼이는 분들 있잖아요. 무리하다가. 그 빌딩 옛날에 보면 이렇게 지금도 있지만 회전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괜히 어정쩡하게 그 뛰어들었다가 회전문에 끼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빌딩에 있는 1층에 있는 회전문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어가고 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순환매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환매란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순환매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개념이 되게 쉬워요.
순환매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따가 일반 개인들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순환매. 자, 크게 큰 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미국 증시가 상승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가죠? 예, 철도님도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예, 마음원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보야님도 어서 오시고, 네. 하늘이님도 어서 오세요. 미국이 이렇게 먼저 급등을 하면 자꾸 이제 증시는 돌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이 급등하면 그 다음에 누가 가죠? 누가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인가? 그러시겠죠. 독일인가? 어디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뭐예요? 선진국이죠. 선진국 증시가 가면 그 뒤에 누가 가요? 네. 후진국이 가겠죠. 요즘에는 이제 후진국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름을 바꿨죠. 이머징 시장이라고. 정확한 개념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진국 증시가 가면 그 다음에 이머징 증시가 가죠. 이게 순환매잖아요. 그래서 도니까 그 이머징 증시가 많이 가면 어디가 가겠어요? 다시 이제 선진국 증시가 가겠죠. 선진국 증시가 많이 가면 이머징 증시가 가고 선진국 증시는 좀 쉬겠죠. 이머징 증시가 또 많이 가면 많이 가다가 좀 쉬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가겠어요? 다시 그 바톤을 선진국이 받아서 또 가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순환매예요. 그쵸? 네. 유럽 쪽은 뭐 선진국이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네. 이머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자, 반도체가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뭐 상위 반도체 회사죠? 그런데 반도체 회사 얘기할 때 누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쵸? AMD라든가 인텔 이런 회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가 갈 때 어디 나라에 있는 반도체가 먼저 가겠어요? 미국의 반도체가 먼저 가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이런 거겠죠? 오늘은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몸을 의자 뒤로 쭉 밀착해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듣다가 주무셔도 돼요. 네. 녹화 다 남겨놨으니까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쭉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주가 날아가겠죠. 그게 누구겠어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참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종 업종에 있는 누구겠어요? SK하이닉스가 혼자 가시면 안 되지요. 같이 가야죠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환매잖아요. 그쵸? 이게 순환매인 거예요. 큰 거부터 중간, 작은 쪽으로 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와 보면 코스피가 가면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코스닥이 가잖아요. 코스피가 막 가다가 좀 쉬면 코스닥이 막 가고, 코스닥이 가다가 좀 쉬면 코스피가 막 가고. 그게 순환매잖아요. 돌고 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맨날 얘기하는 거. 대형주가 가다가 쉬면 누가 가요? 중소형주가 가잖아요. 중소형주가 쉬다가 쉬면 누가 가요? 대형주가 가나요? 아니요. 하나 더 있다니까요. 대형주가 가다가 쉬면 중형주가 가고, 중형주가 가다가 쉬면 소형주가 가겠죠? 소형주가 가다가 쉬면 누가 갈까요? 대형주? 아니요. 개잡주.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 그쵸? 네. 이런 이제 부실주가 한번 갑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가죠.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대형주가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이건 너무 올린 거예요. 대형주가 3년 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대형주가 있는데 한 30배 올랐어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 3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요? 우선주. 그 대형주의 우선주가 가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형 업종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와볼까요? 자동차. 자동차가 딱 좋아요. 자, 자동차 업종이 가죠? 그러면 누가 먼저 가겠어요? 쌍용차요? 누가 가겠어요? 현대차가 가겠죠? 이제 쌍용차도 좋은 차 만들죠, 그죠? 네.
저도 쌍용차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렉스턴 같은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거는 누구예요? 현대차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가 제일 먼저 가겠죠. 현대차가 가면 기아차가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기아차도 가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완성차가 먼저 가는 거예요. 완성차가 먼저 가죠. 그러면 완성차가 쭉 가고 나면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완성차는 중형주, 소형주가 별로 없죠. 거의 이건 독보적이니까. 그쵸? 네, 현대차, 기아차 가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부품주가 가야죠. 부품주 중에서 누가 먼저 가겠어요? 큰 거, 작은 거, 더 작은 게 있겠죠? 자, 부품회사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현대모비스, 만도죠. 그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그 부품,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있겠죠? 누가 가겠어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1차 부품사가 가겠죠. 그쵸? 1차 협력사가 가겠죠. 부품회사 중에서도.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다 가고 나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누가 갈까요? 차를 실어 나르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운송업체가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성악게임이 죄송한데 강의 시간에는 개인 종목 분석 같은 거 안 해드립니다. 네. 양해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쵸? 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테마주 요즘에 많이 하시죠? 테마주, 그죠? 네. 그러면 테마주에서는 이제 뭐가 있어요? 테마주에 뭐 완성차나 이런 게 없겠죠.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잘 가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예요? 미국, 반도체,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현대차 같은 큰 거, 네, 이런 걸 얘기했죠? 여기는 이제 큰 거부터 가고 작은 게 가는데,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작은 게 먼저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시가총액이 좀 작아야지,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야지, 세력들이 매집하기 좋으니까, 여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데, 테마주는 어떻게 가냐면, 어제 다 얘기했어요. 어제 거 보시면 돼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현재 대통령 때, 어떻게 이게 바뀌고 있는지 어제 상세하게 얘기를 했죠. 어제 거 꼭 보세요. 네, 안 보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 네, 안 날 수 있어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오늘도 하루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식을 열심히 배울 때는 들었던 게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또 들으시면 돼요. 개별주 테마주는 어떻게 가냐면 지금은 어떻게 가요? 굉장히 복잡하게 갑니다. 여기는 우리 돈이 깡패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깡패다. 그러니까 매집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먼저 갑니다. 네, 시가총액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좀 작은 게 잘 가는 게 하는데 매집 제일 잘 된 게 제일 잘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랑 지금이랑 이 개별주, 테마주 순환매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옛날에는 동시에 떴어요. 동시에. 안철수 테마주가 200개다. 실제로 200개였어요. 안철수씨 테마주가. 옛날에 그 사물인터넷 테마주 있죠? 2014년도인가 그때. 사물인터넷 테마주도 50개에서 1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사물인터넷 테마가 딱 가죠? 특히 안철수 테마주가 딱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일제히 한 200개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빡 떴어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운동장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100명, 200명 대충 되겠죠? 그 학생들이 동시에 점프하는 거예요. 옛날에 테마주가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날 자기들 원할 때 아무 때나 띱니다. 산만하게 한다고요 지금. 네, 산만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걸 짚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 옛날 기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거 난 이낙연 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딴 걸로 가죠. 딴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낙연으로 가죠. 그쵸? 네. 저 어제 그랬잖아요. 원래 황교안 씨 관련 주였는데 이재명 씨로 바뀌어서 갔다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배신자 낙인을 찍어가지고 구정목은 거의 망가졌어요. 감히 뭐 줄을 바꿨다 그러면서 옛날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바람 피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재명 테마 주면 이재명으로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황교안 씨나 아니면 이낙연 씨로 잠깐 갈아탔다. 그럼 바람 핀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종목은 그냥 끝났어요, 진짜. 두 번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바꾸죠. 네. 이 순환매를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짧게 할 거예요. 네. 순환매란 무엇인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가면, 선진국이 가면, 그 다음에 이머징이 가는 거죠. 이머징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정치는 아니거든요. 이머징 정치 중에 우두머리예요. 우리나라 우두머리라니까요. 네. 선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머징도 아닌, 네, 그죠? 세미. 네. 아무튼 이머징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코스피, 코스닥, 뭐 반도체,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현대차 이렇게 비교해드렸죠. 그런 것들 쭉 이해하시면 돼요. 개별주 테마주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기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순간적으로 동시에 확 뜰 때는 설명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때는 종목이 100개건 200개건 쫙 펼쳐놓은 다음에 제가 순서를 이제 번호를 매겨드렸어요. 그 당시 전문가 할 때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안초스 테마주 한 200개를 딱 갖다 놓고 제가 1번부터 앞에 상위 한 30개, 50개 있죠? 그걸 다 이렇게 번호를 적어줬었어요. 요게 가장 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왜냐면 매집한 거 강도를 보면 아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니까요. 일주일 지나면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요. 왜요? 동시에 안 뜨고 각자 다르게 뜨니까. 중간 안 방울이 뜹니다. 근데 이게 질서가 없는 거 같죠? 아니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돈 자체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도 룰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순환매를 잘 이용해서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종목을 적게 하는 게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목을 여러 개 하지 말고 조금 하는 게 잘하는 거였어요. 아까 제가 회원 한 분이랑 신규원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들어보실래요? 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옛날처럼 종목을 2개, 3개만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였고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그냥 옛날에는 종목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냥 대장주가 그냥 갔어요. 10배건, 20배건, 30배건 그냥 갔다니까요. 최소한 3배, 4배, 5배를 가도 이렇게 갔어요. 그때는 종목이 급등하고 쉬었다가 또 급등하고 옆으로 돌다가 또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좀 힘들게 해도 한두 달 옆으로 끌어도 이거를 견딜만 했어요. 왜요? 수익이 어마어마하니. 이걸 참았을 때 나한테 오는 그 보상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을만 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참았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전처럼. 근데 올라오지가 않고 다른 게 가는 거예요. 이게 늙은 사람은 바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종목이 이렇게 들었다가 돌리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2-3개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2-3개 해보세요. 맨날 제자리에서 오리걸음 하는 거지. 제자리 뛰기 오리걸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종목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바뀐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바뀌었어요. 개별주는 지금 했던 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주, 테마주 이 순환매가 되게 복잡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 안에도 질서는 있습니다. 그 질서를 찾아내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네. 제가 회비가 왜 88만 원인 줄 아세요? 문자만은 48만 원인데 라이브는 88만 원이죠. 네. 40만 원 차이가 뭐냐면 방송에서 하루 종일 요 얘기합니다. 계속 이 얘기합니다.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 얘기하죠.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테마주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은 테마주만 하나 그러시죠? 네.
해외 종목들 쭉 보면서 이런 것도 순환매 막 얘기합니다. 저녁 방송에서 무방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런 거 돌리면서 합니다. 오늘은 저기 원자재 있죠? 원자재 쪽도 막 순환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순환매가 원자재에서도 돌아요. 금이나 환율이나 그쪽에서 돌고요. 이것들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순환매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환매를 어떻게 돌리냐면, 이게 안타까운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따라하지 마세요. 주식을 좀 편안하게 잘 하시려면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쵸?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순환매 설명할 때도 전 이게 습관인데, 큰 거부터 얘기했잖아요. 미국, 선진국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선진국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순서대로 쭉 얘기했죠. 이머징,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식으로 쭉, 그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주 얘기하면서, 그죠?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맨 끝에 작은 데 가서 순환매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순환매를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말한 이 개념도 잘 정책이 안 된 상태에서 순환매를 어디서 그 매매를 하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모비스 전자를 볼까요? 저희 방에서 다 파는 거라 그랬었는데, 모비스 전자 말고 무림 SP를 볼까? 네. 무림 SP도 이번에 팔았거든요. 팔고 났더니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이거 볼까요? 아니면 모비스 전자? 덕신하우징? 뭐가 나을까요? 똑같은데 여기서 보죠. 여기 들어와서 순환매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 뽑았을 때 여기서 순환매를 돌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가가 한번 이렇게 거래가 실려서 급등을 하죠. 그러면 최소한 2, 3일 동안은 살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선에 비유해 볼까요? 물고기를 낚시를 가셨어요. 근데 물고기를 이제 잡으셔서 이제 육지로 끌어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바로 죽나요? 아니면은 퍼덕퍼덕거리면서 좀 이렇게 좀 움직이나요? 예. 처음에 힘이 있어서 땅이 올라와서 퍼덕퍼덕거리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죠? 차트가 딱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에. 처음에는 거래도 있고 하니까 살아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장파동이 나오겠죠. 파닥파닥 이러면서. 그럼 이제 들어가서 그 분차트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요거 갖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환매라고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파동을 이용해서 단타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순환매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덕신하우징이 이제 이거 분차트를 볼게요. 분차트를 볼까요? 이제 뽑은 게 11월 잠깐만요. 여기지 않습니까? 쭉 뽑았어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하냐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하는데,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온 게 17일, 18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를 노리면서 매매한다는 게, 개인들이 뭘 하냐면, 여기 그 뒷국면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일봉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하시다가 물리거든요. 이게 아주 옛날 매매 기법인데, 덕신하우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요 구간입니다. 지금 분차트로 보신 게 요 구간이거든요. 네. 그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순환매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순환매? 분차트가 이제 파닥파닥거리면서 들었다 놨다 몇 번 하겠죠, 그죠? 네. 그거를 먹으려고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 중에서 가장 맨 끝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도마뱀으로 따지면 꼬리 중에서도 저 끝에 있죠. 네,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파닥파닥 거리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바로 이 분차트 매매예요.
이미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 분출한 걸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매매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단기 매매 기법 있죠? 되게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실 때 알고 하시라고요. 순환매 중에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머리가 되면 덜 힘든데 꼬리 중에서 맨 끝에, 그죠? 가장 꼬리 맨 끝에가 제일 심하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머리 쪽에 있을수록 덜 흔들리잖아요. 물고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쪽에 있을수록 덜 흔들리죠. 뒤에가 많이 흔들리지. 맨 뒤로 가면, 그죠? 네. 그러니까 매매 기법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거, 종목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이제 그런 유형으로 공략하시니까 맨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돈을 벌기만 벌은 것 같은데 계좌를 보면 막 까져 있고, 손해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산해 보면 손실나 있고, 왜 손실난지도 모르겠고 그러시죠? 맨날 힘만 들고 이래서 그래요. 문제점을 좀 잡아드리는 거예요. 순환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긴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가 급등하면 수소차를 하셨을 거고, 5G가 유행하면 5G를 빨리 가서 나름대로 하셨을 거고, 그죠? 뭐 대선주 윤석열 씨께 가면은 거기서 하셨겠죠. 매매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 터진 다음에 들어가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난 왜 이렇게 매매가 힘들까요? 난 분명히 들어가서 순환매 돌린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 터진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거래 터지고 나서 맨 꼬리 끝에서 흔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보세요.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했었죠. 아까 뭐 모비스전자도 얘기했었지만 잠깐 보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끝난 건 아닌데 괴롭히는 거죠 이제.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제일테크노스를 보세요. 쭉 눌러버리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거 물린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맨날 윤석열 그러는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윤석열 테마주 뭐 순환매를 노린다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터진 겁니다. 이 거래량을 보면서 수급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진 겁니다. 거래가 많이 터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두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최대한 전체 보기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NH투자증권 HTS 거기서 쓰는 차트인데 기본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체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거는 한 8년 정도를 보여줘요. 세팅이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8년치. 8년 동안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는 얼마겠어요? 3,000원쯤 됐겠죠? 여기는요. 10,000원 찍었는데 그러면 3배에서 많게는 4배 올라왔거든요. 이게 적게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대량 거래까지 터졌네요. 한눈에 봐도 대량 거래량이잖아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쉽게 설명해 드렸죠, 그죠? 네. 대량 거래인지 아닌지 쉽게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네. 500만 주 이상이면 대량 거래인가요? 아니요, 그냥 쉽게 딱 직관적으로 딱 느낌 오면 돼요. 딱 보자마자 대량 거래네. 느낌 딱 오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데이터를 좀 원한다 그러시면 제일테크노스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보시면 되겠죠. 제일테크노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상장 주식수는 깔끔하게 900만 주입니다. 회사마다 이거 다 다르겠죠, 그죠? 900만 주예요. 근데 며칠 전에 단기 고점 찍을 때 터진 거래량은 얼마예요? 네. 거의 1,800만 주 정도 됩니다. 1,800만 주. 딱! 더블이네요. 그쵸? 2배. 더블이잖아요. 기타 주식도 아니고, 유통 주식수도 아니고, 총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2배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게 더 올라가려면 이거보다 더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쉽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를 빨리 채셨어야 돼요. 윤석열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열된 것들은 철저하게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그랬죠? 라이브 그 회비가 좀 비싼 이유가 하루 종일 이런 얘기합니다. 뭔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거 설명하고 가르쳐드리고 확인시켜드리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회원들이 종목을 잘 가져가세요. 제가 원하는 건 기법 강의가 아니라 이런 걸 배워서 종목을 잘 끝까지,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때까지 잘 하셔라.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극히 일부를 여러분들이 무방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이런 겁니다. 순환매를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 왜 안 되냐면,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거래가 터진 다음에 순환매 돌린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거래 터진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될까요? 말까요? 잘릴까요?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틀 전에. 제가 막 그 연기까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윤석열 씨가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 안 잘린다. 자, 잘린다라고 하면, 네, 윤석열 테너즈가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그러다가 정신병 걸린다 그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량 거래 딱 터지니까 어때요? 터지기 전에 팔아요, 사실은. 언제쯤 터지는지 대충 아니까. 주식을 좀 오래 하시면 알아요. 대충 거래 터진다는 거, 언제쯤에. 그냥 모베이스 혼자 다 팔아놓고 조금 더 올라가든 말든 신경 났잖아요. 왜요? 개인들 들어오면 시끄러워지니까. 미리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나와서 또 다른 윤석열 테마주를 사겠죠. 그 종목들은 다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닌 척 하면서. 세력들이 아닌 척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을 여기서 사는 게, 마음만 부자님은 이제 제 회원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여기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다 못해요. 네. 네. 저한테 저기 따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대로. 네. 네. 그대로 저한테 해놔주세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아셨죠? 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서 주가가 급등,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하면 거기서 적당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매도하고 어디를 다시 밑으로, 거래 터지면서 수익하면 매도하고 밑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터진 다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 터질 때 들어가서 거래가 없을 때 나오죠. 거래가 언제 없겠어요? 3개월, 6개월, 2일 다 떨어뜨리면 거기서 손절하시잖아요. 거기 거래가 없거든요. 손절했더니 갑자기 상한가 나오죠. 바닥이어서 그래요. 그거는 악순환이죠. 이 연결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려면 순환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느냐? 선진국 이머징 증시 관계부터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아, 선진국하고 이머징 가는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고 미국 반도체가 오고 우리나라 가는구나.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선진국 증시가 오고서 이머징 증시가 안 되면서요. 선진국 증시가 가다가 옆으로 돌리거나 하락하면 이머징이 자기 차례니까 쭉 가겠죠? 우리나라는 누구라고요? 이머징 중에 우두머리. 그쵸? 그러면 선진국 증시 우두머리 누구였어요? 미국. 그리고 요즘에 제일 잘 가는 게 나스닥. 그럼 나스닥이 상승하다가 하락하거나 옆으로 돌리면 누가 간다고요? 이머징 중에 우두머리. 우리나라가 가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이게 순환매 아니에요? 대형주가 가다가 멈추면 중소형주가 가듯이, 코스닥이 가다가 쉬면, 코스피가 가다가 쉬면 코스닥이 가듯이, 미국의 나스닥이 가다가 쉬면 우리나라께 가는 거였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그 다음날 개인들이 일제히 다 손절했어요. 미국 급락 나왔으니까 우리도 조정이라고.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순환매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 나스닥이 급락하면 물개처럼 박수를 치셔야 돼요. 드디어 이제 우리께 간다고 이제. 근데 아침에 주식을 아침 일찍 확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조정 온다고. 누구한테 속으셨어요? 누구한테? 비관론자한테 속은 거예요. 비관론자는 순환매를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분들도 기분 나빠하실 텐데.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비관론자들 욕을 대놓고 하죠? 근데 비관론자들한테 욕해가지고 저 욕도 먹은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비관론자들은 자기들이 비관론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참 재밌는 겁니다. 그분들 모릅니다. 자기들이 비관론자인지. 근데 아무튼 비관론자들은 선순환, 이 순환매를 모릅니다. 왜요? 순환매를 어제 말씀드렸죠. 순환매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그 주식을 들고 돌아봤었어야 됩니다.
상승장, 상승 사이클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그게 한번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순환 매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이거를. 왜요? 우리는 이걸 좋아하니까 계속 이것만 돌리거든요, 계속. 대형주도 해보고, 개별주도 해보고, 테마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최근에, 또 길어지네요. 항상 맨날 조금만 한다고 그러고선 맨날 길게 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끝낼게요. 대형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돼요. 처음에 원래는 증시가 미중무역 전쟁 끝나고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모든 종목이 폭락하고 나서 전 세계가 폭락하고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계속 가고 있죠, 그죠? 네. 이건 유동성의 힘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3월달에 저점 찍고 치고 나올 때 처음에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대형주 중에서? 누가 갔어요? 그렇죠. 언택트.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치고 나갔죠. 자, 그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누가 갔어요? 네이버. 보이시죠? 치고 나갔잖아요. 내가 언택트다 그러면서 3개월 이상 쭉 갔죠. 카카오가 우리도 네이버는 녹색, 카카오는 노란색. 그죠? 쭉 올라가죠. 지금 뭐예요? 쉬고 있죠. 조정이죠. 쉬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또 누가 갔어요? 차가 잘 팔렸어요. 차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 이동수단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잘 팔렸어도 차가. 그러니까 이제 급등한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딱 올라가다가 쉬는 타이밍에 딱 쉬려고 딱 들어오는 순간 들어버립니다. 우리 차 많이 팔렸어요 이러면서. 네. 그 차는 요즘 차 잘 팔립니다 진짜. 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의 테슬라가 우리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들었죠. 테슬라는 원래 가고 있었지만 그죠? 네. 테슬라가 막 급등을 합니다. 7월달 8월달.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또 형성이 돼요?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우리 배터리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후졌네요. 네, 배터리가 뭡니까 그죠? 네, 배터리. 네. 우리 배터리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죠? 네. 잘 팔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못 갔었거든요. 2월달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요번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현대차가 지금 가요 못 가요? 별로 못 가잖아요. 누가 주역이에요? 삼성전자예요. SK하이닉스 오늘 올해 1년 내내 사실은 이것도 다 언택트 수혜주들인데요. 그래서 네. 못 가고 있다가 지금 뽑잖아요. 대형주 순환매 돌리는 거지 얘기해드린 거예요. 앞에 뭐 NC소프트나 NC소프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이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는 코로나 때문에 간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너무 무거워서 저 밑에 있었던 철강주 포스코도 못 갔었거든요. 근데 상승하고 있잖아요. 밑에서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중국. 맨날 중국 그거 쳐다보다가 고생을 했던 아모레퍼시픽도 들고 있죠. 석유, 금호석유 많이 갔죠? SK이노베이션 하잖아요. 또. 현대제철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안 간 게 누구예요? 건설회사. GS건설 들죠. 대우건설 상승하고. 왜 이러겠어요? 왜 이러겠어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면서 다 전반적으로 키를 맞추는 겁니다. 평균 맞추는 겁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작업이, 이 키 맞추는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또 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코스피가 내려와야 되겠어요?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갔고, 현대차가 많이 갔고, 뒤에 삼성전자 가고, 뭐 SK하이닉스 가고, 건설에서도 가고, 철강에서도 가고, 다 가요. 대형주 키를 다 맞췄네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해요?
야, 코스닥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낮아지자 그러면서 코스피가 내려오겠어요? 아니면 코스닥이 올라오겠어요? 누가 빠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게 편하겠죠? 코스닥은 코스피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코스닥은 코스피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 끌어올리는 거 세력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쪽을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차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순환매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비관론자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냐 이거예요. 아까 그거 기가 안 막히세요? 나스닥이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건데 선진국 증시가 가다가 멈추면 이머징이 가는 거라서 우리나라가 좋은 건데 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밤에 잠 안 자고 나스닥 지수 급락하는 걸 왜 모여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있냐고요. 제가 그 비난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금 흔들릴 때 밤에 모여가지고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모여가지고 다 나스닥 급락하는 거 걱정하고 있대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순환매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난 나스닥이 하락하길 원했어요. 그래 우리가 가니까.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때 우리나라가 괜찮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수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특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안 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아직 못 간 테마나 못 간 종목들을 지금 뜰채로 갖다 뜨시면 되니까 종목들 많이 깔려있고 바닥에 깔려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셔서 편안하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 거 듣고 오늘 강의를 듣고 어제 거 있죠? 어제 거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제는 빨리 막 대선주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했는데 만약 어제 거 못 들으신 분 있으면은 오늘 거 듣고 어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밤에 해놨던 거. 그러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 방송 있거든요. 공개 방송 할 때는 이제 그 회비 할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연장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결제하실 저기 저희 방 들어오실 분들은 그거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 무소TV죠. 무소TV 유튜브 채널이 두 개인데 무소TV 그쪽 유튜브 채널에 그 기법 강의 영상 오늘 밤이나 내일 토요일날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시고 주말에 편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들 지금 수익 잘 나고 계십니다. 공개방송 때 우리 회원들 수익률도 한번 보여드리죠. 아셨죠? 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뭔 소리겠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쉽기도 하고 쉬운데 어렵기도 하고 참 말이 어렵죠, 그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거를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배우지 마세요. 다 옛날 거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 마음도 머리도 여러분들 계좌도 여러분들 인생도 어려워져요. 최대한 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순환매가 뭔지 개인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걸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네. 이 얘기 왜 했냐고요? 월요일날 공개방송할 때 제대로 얘기하려고요. 3시간, 4시간 동안. 네. 미리 사전 작업한 겁니다. 네. 공개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라가거든 그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공방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